안녕하세요. 김두한과 구마적의 대결 또 다른 이야기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30년대 초 조선은 이미 일본의 압제하에 들어갔으며 1931년 만주 침략과 1937년 중국과 일전을 앞두고 일본은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기 위해 철도를 깔고 공장을 짓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고, 이런 건설붐에 편승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공사장으로 몰려들었으며,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에서 돈만 있다면 어제의 양반을 부하로 부릴 수도 있기에 조선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열중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마치 신대륙이 발견되어 개척을 떠나오듯 경성에 무려 10만 명이나 이주해 왔습니다. 경성에 온 일본인들이 물썰고 낯선 객지에서의 고생은 각오하고 왔다지만, 이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바로 넘치는 남자의 욕정을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조선에서는 양반들이 첩을 두거나 아니면 기생집, 그리고 하층민들을 상대하던 들병이 등이 음성적으로 있었지만, 일찍부터 공창제를 운영했던 일제는 장충당 일대 쌍림동 7천여 평을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 엄청난 유곽촌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조선 여인들도 유곽에 고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지역을 신마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에 구마적 고시영이 나타났습니다. 신마적의 이름이 엄동욱이고, 이름의 옥자가 여성스러워 싫어했던 신마적은 자신을 엄동욱이라 부르라고 자신에 의해 이름이 바뀌었지만, 구마적은 김두한이 노변 야화에 말한 그의 이름이 발음상의 문제로 고희경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마적이 왜 이곳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신마치 지역에 나타난 것일까요? 전국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일본인 지역인 명동 충무로 일대는 혼마치보다 조선인 밀집 지역인 종로로 몰려들었고, 이곳에서 자연히 힘의 우위가 나타나며 뛰어난 주먹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미관 중심의 김귀한, 그는 망나니패의 오야붕이었고, 신마적 엄동욱, 그는 YMCA의 운동부 학생 패들의 리더였으며, 오늘 신마치 유곽거리의 모습을 드러낸 구마적, 그는 육척이 훌쩍 넘는 키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사내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던 그는 자동차의 한쪽 면을 들어올리고 작은 돌을 소나기에서 과자처럼 부스러뜨리며 동전도 구부릴 정도로 힘이 세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종로통 한 귀퉁이에 자리 잡았지만, 본디 배운 게 없고 통솔력조차 없어 조직을 만들지 못하고 혼자 자생하던 중 신마적과 팔심으로 맞붙었지만, 그의 조직과 신마적에게 이겨봤자 오히려 그동안 형님 대접해주던 신마적과의 관계가 껄끄러질 것을 예상하고 저주었지만, 의외로 이것이 그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들깨마냥 혼자 돌아다니는 그였지만, 그래도 타고난 장사인 그를 사람들이 한 수 접어주며 대접해 주었지만, 신마적에게 힘으로 졌다는 것이 소문나면서 사람들이 조롱 섞인 듯한 눈길을 버티지 못하고 종로를 떠나 경성의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회포도 풀 겸 신마치 유곽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구마적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 이곳에 어쩐 일로? 이때 반가운 인사를 하며 한 명의 사내가 다가왔지만, 구마적으로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구마적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인사하는 남자의 별명은 장돌이. 어릴 적 김두한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지만, 그의 비열하고 양아치적인 행동에 종로패에 들지 못하고 변방을 전전하다 구마적을 발견, 이런 거물을 만났다는 기쁨에 망설임 없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쓸쓸해서 이곳을 찾으셨군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장돌이가 구마적을 자신도 미처 잘 모르는 곳이지만 아무 가게라도 데려갈 요량으로 안내하고 있을 때 한때의 건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이, 거기 둘, 가진 것 있으면 좀 나눠 쓰지. 신마찌는 일본인 야쿠자인 나와바리지만, 신마찌에서 조금 동쪽으로 나서면 나미키마치 지역이라는 조선인 유곽이 있었고, 유곽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얼굴을 붉히며 망치기 생각하는 정서 때문에 이름 있는 주목 오야붕들은 이곳을 피했지만, 그저 그런 주목들이 꿰어들어 이곳을 찾는 부잣집 도련님이나 한량들의 창피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이들은 돈을 빼앗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하이에나 같은 이들의 눈에 띈 두 명의 사나이, 그 중에 한 명의 덩치가 눈에 거슬리기는 했어도 숫자만 믿고 시비를 건 것이었습니다.
육악총 건달들의 시비를 당한 장도리는 비로소 말로만 듣던 구마적의 실력을 볼 기회가 생기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야, 이 자식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너희하고 나눠 쓸 돈 없으니 빨리 덤벼! 구마적과 이들을 싸움 붙이기 위해 장도리가 건달들의 화를 부추겼고, 이것은 역시나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이 자식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야, 이 자식들 혼 좀 내주자! 한 놈이 구마적과 장도리를 패기 위해 주먹을 날리는 순간 구마적의 손이 그 주먹을 잡아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사내의 비명과 함께 또 다른 놈의 주먹이 구마적의 얼굴을 강타했지만 구마적은 꿈쩍도 않고 그대로 그놈을 집어 담벼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양손으로 두 놈을 잡아 그대로 박치기를 시키는가 하면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는 구마적의 괴력. 이 광경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고 있던 장도리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구마적으로 김도한을 깨트리자. 그리고 내가 1급 참모가 되는 거지. 이런 장도리의 계략으로 김도한과 맞닥뜨리게 되는 구마적. 이제 막 종로의 오야봉이 된 김도한과 괴력의 사나이 구마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다음주 금요일 7시 30분을 기대해 주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